본부장 김지원. 부본부장 김규입니다. 지태 17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본부장단이 우선 지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팀 팀장님들의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 본부장단과 팀장단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탭은 무역협회에 소속되어 해외 수출에 대한 지식,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의 해외 수출 업무를 도와주며 학생분들이 직접 해외 수출 업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탭 요원분들도 처음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진 않겠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1년 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무역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단 조직부입니다. 사업단 단장님 아래 지도 교수님이 각 팀마다 한 분씩 배정됩니다. 그리고 지원 실장님이 계시고 요원 중에서도 본부장단이 따로 선발되어 단장님, 실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팀은 지탭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 등 지탭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합니다. 17기를 지도해주실 교수님들입니다. 이방문 교수님, 구기복 교수님, 한재필 교수님, 이인구 교수님, 조승호 교수님, 최혜린 교수님, 그리고 오선현 교수님이십니다. 지태 활동을 하시면서 하게 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업무와 전자상거래 업무입니다. 우선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업무는 해외 전시회와 국내 전시회 업무로 나뉩니다. 해외 수출 인력이 부족한 업체를 도와 계약을 맺어 해외 전시회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전시회의 주요 업무는 사전 바이어 발굴, 현장 바이어 상담, 사후 바이어 관리 등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시회 업무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외 전시회는 단순하게 해외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의 비용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일이다 보니 비용적인 문제, 안전상의 문제, 돌발 상황의 문제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일반 대학생이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 우리 지탭에서만 가능한 매력적인 업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단의 경우에는 유럽 지역 특화이기 때문에 유럽 쪽 지역 전시회 출장 횟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업무는 아마존, 쇼피,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기업이 판매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말합니다. 대부분 업체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협력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택 업무 대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주요 업무 방향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전자상거래 특강도 진행하고 있고 팀별 멘토링도 경진대회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체 담당자분들께 전자상거래에 대해 가르쳐드려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공부하게 되는 기회가 꽤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같은 예를 들어서 운배송 같은 전문적인 것도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 마케팅 부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의미가 큰 과정입니다. 협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후에 팀장분들께서 인수인계약 하실 때 자세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협력 과정에서 양해각서를 학교 이름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협력하시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근 5기수간 실적입니다. 다음은 16기 활동 내용 및 실적입니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무, 국내외 전시 업무, 전자상거래 업무 등의 업무를 통해서 현재까지 약 11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료는 GTAP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활동 중에 계속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충족되시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료를 위해서는 GTAP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되는 필수적인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쉽게 따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TAP을 통해 무역인으로 한층 성장했다는 증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 조건보다 기준이 높고 매년 인증 요원 수로 사업단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증 요건을 채우는 것이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먼저 성적인데 성적은 활동기간 중에 평균 4.1 이상 혹은 전체 평균 3.7 이상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무역 관련 자격증인데요. 국제무역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1년에 2번을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한 환경 조성을 마련해주고 있고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취득을 힘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제무역사를 취득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역영어 자격증과 함께 무역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수입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이 해당됩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850점 이상을 달성하면 인증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증과 토익과 같은 시험들은 응시료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합격했을 때, 토익의 경우에는 2번에 한해서 점수가 향상됐을 때 응시료를 환급해주는 저희 사업단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증 요건 중 하나인 토익 850점 이상을 달성한 요원의 경우에는 토익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어 시험 응시료 환급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필수 이수 과목인데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필수적으로 수강하시게 되고,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현장 실습 과목도 교원 과목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시 1학기 수강 신청 시에는 6학점을 최대한 비워 두셔야 됩니다. 캡스톤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3학점으로 들어가고 현장 실습 과목은 교양 3학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충실대학교 GTAP 사업단이 유럽 특화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 통상론 수업을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수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강을 안 하셨다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또한 주요 과목 7개 과목에 보시면 7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또 2개 이상을 수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통상학과 학생분들이시면 대부분 수강을 하셨겠지만 복수 전공이신 요원분들의 경우에는 또 수강을 못하신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2과목 이상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초반부의 주요 일정만 짚어드리면, 우선 팀이 배정된 이후에 이제 곧바로 마케팅 경진대회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마케팅 경진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기본교육을 수강하시면 되는데, 기본교육의 경우에는 1시간이라도 수강을 못하시게 되면 다른 학교 GTAP의 기본교육을 수강을 꼭 해야지 이게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 때문에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는 못 들으시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교육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바로 국제무역사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으로 강의를 결제해서 다 같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국제무역사 시험을 강의를 이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고, 다음으로 이제 팀장단 분들의 소개 및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분들 이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신 팀장님들 제외하고는 1팀장님부터 7팀장님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팀장님들의 자기 소개 및 지탭을 하면서 그 겪었던 소감들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탭 16기 1팀 팀장 임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본부장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신분으로 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서 저의 대학생활 중 가장 뜻깊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었나 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궁금하신 점 편하게 다 물어보시고 저희와는 17기 인수인계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탭 16기 팀장 안수현입니다. 저는 이번 기수에 지탭을 하면서 해외 전시회든 전자상거래 업무 등 각종 수업이든 다양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시험을 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소통이나 더 개인적인 책임감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좋은 기회를 직접 경험해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탭 16기 하반기부터 3팀장을 맡게 된 민규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역의 길이 되게 많잖아요. 유통도 있고 혹은 그냥 전자상거래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람과 사람을 만난 해외 영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본인이 어디가 자기에게 맞는지를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년간 뭐 아마존 물류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해외 전시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대 뭐 영어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유통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해외 영업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1,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수가 한 2년 만에 해외 전시회를 다시 나가게 된 기수인데 그만큼 저희가 되게 모두 저희 35명 모두 열심히 일해서 뭐 내년에도 계속 협력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남겨드리고자 열심히 1년 보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적극적이신 1년 동안 적극적인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자상거래가 됐든 해외 전시회가 됐든 뭐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도 떠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좀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1년간을 정말 이 지탭 활동에 있어서 좀 할애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탭 16기 5팀 팀장 황진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탭을 검색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에 비해 성과가 되게 적다. 이 가시적이거나 수치적인 그런 결과물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탭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는 적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수료증이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상장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만약 열심히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일들과 많이 병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지탭에 정말 내 모든 걸 쏟고 많은 걸 얻어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팀장 조호중입니다. 저는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소서에 쓸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영업이나 이제 종합상사 지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지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이제 수출 대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영업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뭐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나 이제 취직을 하는 분도 이제 더러 계시고 이제 선배님들 보시면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저희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해주시러 가끔 오시거든요. 취업 특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선배님들을 뵈면은 생각보다 이제 저는 좀 이제 쫄아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취직들을 잘하시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 굉장히 힘들지만 꼭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태 16기 7팀 팀장 박명가입니다. 앞서서 팀장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지태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일은 우선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막연하게 무역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역업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 진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들께 지태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설명은 간략하게 그 중점 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Q&A를 통해서 지탭에 대해 궁금하신 점 속 시원하게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할때 상반기 활동을 보면은 1, 2월에 이제 공모사 준비가 좀 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모사를 딴 상황이면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국제무역사가 이미 있으신 경우에는 1월에 상당히 자유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 업체나 전시 업체도 저희가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그 국제무역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 그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이후에 편하실 겁니다. 혹시 23년 1, 2월에 개인 사정으로 대면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비대면 참여로 교육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어학연수 계획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교환학생 가 있는 친구가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면접 같은 거는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비대면으로 진행한 적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들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학기 중이랑 방학 중에 시간 투자를 얼마 정도 활동에 쓰는지 궁금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외에 추가적인 업무는 팀원들끼리 자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조금 많이 못해도 활동하는데 제가 사실 영어 회화 부분에서 거의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 대본을 외우고 전시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이제 전시회에서 쓰는 영어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랑 협력하는 업체들에서도 자 다시 한번 협력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만족도를 보이셔서 그 영어 부분은 추후에 들어오셔서 보완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첨언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프리토킹이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을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떻게든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도 저희 영어 실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걔네도 이제 우리 물건 사고 싶어서 원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업체에서는 좀 이제 업체에서도 사람을 골라서 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시적인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좀 이제 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별로 이제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 편차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회화가 좀 안 되신다면은 그 토익이라도 따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토익 900점 이상이면은 이제 업체에서는 영어 잘하는 줄 아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익이라도 좀 높게 따지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익 성적이 높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혹시 그 면접에 관한 질문을 드려도 돼요? 네,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그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문이나 답변에 대한 것도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경험 말씀해 주시면 영어 네, 여기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야 하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 이슈에 대해서 영어로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자기소개 영어로 끝난 다음에 기습 질문을 영어로 하셨습니다. 그 질문 외에는 다 한국어였지만 그래서 영어로 조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희 숭실대 지탭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 아, 영어 면접 관련해서 자기소개랑 또 무역 이슈 관련 영어로 하는 거랑 G탭을 영어로 소개하는 것 정도는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그리고 저는 다른 영어 외에 혹시 언어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걸 자소서에 쓰신 분들은 그 언어로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소개 정도? 네, 그 정도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놀라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보라는 질문도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 언어로 물건 파는 것 정도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면은 이제 면접관들의 압박 질문도 많이 들으면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좀 면접을 좀 망한 것 같다.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정말 이제 포기하지 말고 제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디테일을 본인이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왔는지 어필하시면 충분히 뽑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질문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은 요원분들 중에서 자원을 하는 건가요? 자원 안에서 하시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서를 보시면 맨 윗칸에 팀장단, 본부장단, 홍보팀을 체크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팀장을 체크하시면 그 면접상으로 이제 먼저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질문도 팀장단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계신 팀장님들은 다 그때 자기소개서 지원서에 다 팀장을 선택하셔서 팀장이 되신 건지 여쭤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교수님께서 선발하시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팀장을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 팀장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생각하셨던 예상하셨던 업무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팀장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생각했던 것과는 일치했는데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험으로서 활용하기가 딱 좋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 지탭이란 게 실적을 내는 건데 팀장으로서 실적을 내봤다고 하면 이제 저서서 이런 데 쓰기는 금상첨화죠. 팀장이랑 본부장이랑 홍보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 지원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세 개 팀에 하는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본부장단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반적인 이제 업무 운영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회 준비하거나 그 대회가 있으면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에 그런 거를 체크하거나 그런 거 전반적인 업무를 위주로 합니다.
근데 저희 본부장단도 다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1등 주 업무는 일단 팀 업무고 항상 추가적으로 본부장단 업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팀장단 업무 해주세요. 팀장단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팀의 업무가 제일 우선이지만 특별한 점은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단장 교수님과 실장님과 함께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이 지금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국가 예산에 지원받아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 예산 관리, 우리 팀이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관리하는 점을 위주로 해서 우리 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팀장입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지탭 인스타그램도 있고 지탭 유튜브도 있는데 거기에 항상 업로드 해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지탭에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학교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아까 영어 실력 얘기할 때 회화가 안 되면은 성적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혹시 성적도 낮고 회화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택 유어들의 활동이 아예 어려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저희 16기 요원들 중에도 성적도 없고 그 면접에서 사실 회화도 다 못한 요원들도 되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TA를 하겠다는 열정, 또 자신감이기 때문에 정말 준비한 자기소개라도 열심히 한다던가 그냥 그 자신의 열정만 잘 내비쳐 주시면 영어 실력이 그 합격 여부에는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해. 그러니까 업체 전시회를 나가게 되는 모든 절차가 우선은 전시회들을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몇 월에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가하는 한국 기업을 찾아서 이제 메일을 처음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인데 해외 전시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답장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 논의를 하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항공비를 부담을 하고 숙박비를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일비를 뭐 알바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비를 하루에 10만 원 받을 건지 5만 원 받을 건지 그런 식으로 협상해서 나가게 됩니다. 지택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12월부터 한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학교에 10시부터 5시까지 상주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상주하는 거는 일단은 12월부터 팀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16기가 인수인계를 사무실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 자체는 12월 중순부터 거의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10시부터 5시까지 출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 이제 수료를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상주를 하시게 됩니다. 혹시 항공비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시 따르면 항공비는 개인 부담이 되는 건가요? 조별 사이에서? 아니요, 저희 사업단 예산. 최근에 해외 전시회 가시는 거 보면은 학사 일정이랑 겹쳐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출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전부 유고결석 처리됩니다. 근데 그 대신 뭐 유고결석 규정에도 있지만 3분의 1 이상 유고결석 되면 그 수업은 F. 네, 그렇습니다. 아까 혹시 그 항공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팀 내에서 이게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뭐 해외 전시회를 가거나 해외로 파견 나갈 때 있어서 그 개인 경비가 어느 부분에서 소요가 되는 건지. 그건 업체랑 얼마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업체에서 이제 부담을 많이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너무 가고 싶다면 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보고를 드릴 때 교수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아마도 초반에는 사비를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항공비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비를 쓰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나갈 때 다 전체가 나가진 않잖아요. 인원 제한 같은 거나 뭐 정해지는 게 있나요? 인원 제한은 딱히 없고 올해는 저희 35명 전원 다 최소 한두 번씩은 다 나갔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이 저희 계신데 한 6번 나가셨나요? 한 7번? 6번? 저 5번 나왔어요. 제한이 딱히 없고 업체가 만약에 너무 좋은 업체를 만나서 항공비까지 다 지원해줄게 이런 업체를 만나서 가는 분도 계시고 작은 질문이라도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업체랑 협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 같은 게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업체 자체가 좀 이제 인격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저희 사업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들이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20 하면 140개 사업단 140개 팀이 이제 한 시즌에 전시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사실은 같은 사업단 내에서도 경쟁을 하지만은 예산 여건이 더 좋은 사업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물어보시죠. 너네는 왜 항공비를 우리 보고 내달라고 하냐? 저희는 다 내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또 저희는 사실 비교 우위가 있어요. 걔네는 영어를 보통 못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보통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보통 통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탭 사업단 전체에 대한 네거티브가 될 수 있어서 그 발언은 조금 조심해서 돌려서 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혹시 합격자분들 평균 스펙이 약간 좀 궁금한데 그 합격자분들 학점이라든지 공인 영어 성적이 뽑힐 때 한 얼마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성적은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딱 어땠다기보다는 초반에 저희가 이거 명단 정리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어학 점수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무역 관련 자격증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어학 점 따고 무역 자격증도 따고 이런 거여서 지원하실 때 나 스펙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고 오셔서 학점 더 오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 질문 있는데 혹시 복전생들 중에서도 합격자가 여럿이 있을까요? 저희 팀장단 중에서도 이렇게 3명이 복전생이고요. 복전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좀 현실적으로 학점 말씀드리면 전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결정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회사 면접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얘를 뽑으면 우리 회사에 돈을 가져다 줄까라는 그런 거를 평가하는데 솔직히 학생이고 그런 능력이 당연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면접 관련 영상을 기획을 할 때 이 합격이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질문에 대해서 뭐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뽑히는 그런 걸 좀 의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학점이 어떻고 토익도 없고 국제무역사도 없고 그래도 내가 이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것만 그
그 면접 때 내비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면접 때 아마 그러면 최근 너가 자소서만 봤을 때는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왜 지원했냐 나한테 무역 관심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아마 꼭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무역 이슈를 영어나 한국말로 준비를 해주시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2외국어에 프랑스어를 기재해주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취득 연도가 조금 3년 정도 전인데도 기재해도 되는지. 네, 프랑스어 가능하고요. 저는 독일어인데 그래서 프랑스어로 면접 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수님들 중에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 없을 거라서 아무 말이나 하셔도 전 독일어 그렇게 했거든요 면접 때. 근데 교수님 그 뒤에 면접 봤던 분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독일어 안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면접 끝나고 독일어 잘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면접 때 자기소개나 물건 파는 그런 정도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기 설명회 왔을 때 너무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던 게 이거 월급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네, 가끔 물건 실제로 많이 팔면은 업체 측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막 인센티브를 좀. 아까 그 겨울 계절학기 아예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예 불가능해요. 네,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전국에 지택 대회가 열리잖아요. 7팀 다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참여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대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팀이 진출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좀 줄어서 한 팀만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무역협회 방침이 달라져서 이제 7팀 중에 한 팀만 참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준비 자체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년간 업체랑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업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하잖아요. 막 그것도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나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지금 7팀 중에 업체 하나만 있는 팀은 하나도 없고요. 전자상거래 업체도 있고 전시회 업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랑 이게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게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체로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전시회 끝나고도 그 기업이랑 계속해서 협력하고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지원자분께서 그 업체랑 좋은 교류를 하고 있거나 되게 조건이 좋다면 바로 인턴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업체도 아마 요청을 먼저 할 거예요. 되게 귀택을 좋게 보는 이렇게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현장은 단발성 협력인데 저희 팀의 자랑인 이전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식품 전시회를 3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업체 측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꾸준히 그쪽에 좀 B2B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서 좀 억 단위 수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전시회 업체랑 전자상거래 협력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전자상거래만 하는 업체들은 보통 전시회에 참여할 만한 그 충분한 예산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데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위해서 이제 수천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규모나 어떤 그 대우면에 있어서 보통 전시회 참여 업체들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아, 네. 저희 3, 4학년 지원을 하는데 혹시 학년 둘 중에 어떤 학년이 더 많은지 대체로 대체로 3학년이 많고, 근데 4학년도 꽤 있습니다. 거의 한 6대 4? 휴학생은 안 되죠? 참여가 안 돼요. 네. 혹시 마케팅 경쟁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마케팅 경진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업체를 하나 소싱을 해서, 그러니까 업체를 하나 발굴을 해서 그 업체가 해외 시장에 어떻게 잘 팔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 발전 사항을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앞으로 발표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아까 질문하실 분? 혹시 홍보팀을 하게 되면 본부장관이나 팀장 못하는 건가요? 네, 홍보팀장님은 따로 이제 팀을 따로 하시거든요. 홍보팀은 팀마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냥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네, 홍보팀장도 본부장단처럼 이제 팀원으로 있다가 이제 홍보팀 일도 같이 하는 거고요. 홍보팀장 밑에 이제 홍보팀들이 있는데 그 홍보팀원들도 팀원들의 일부입니다. 홍보팀은 3명씩 꾸리고 아까 하반기에 팀장으로 됐다고 하셨던 분 있는데 그 중간에 팀장이 바뀌기도 하는 건가요? 좀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아, 네, 취업했습니다. 아. 이게 취업하는 게 자체가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인턴이나 수시 채용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시는 분들도 이게 아무래도 4학년 분들이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팀을 어떻게 보면 팀원이 4명이 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더 깊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면접 다 돼가고 지금 네? 다 진퇴 면접. 네, 맞습니다. 그 팀이 5명씩 7팀이 된다 했는데 그거는 아예 랜덤인가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면접을 보시고 약간 팀을 꾸려주시는 거예요? 면접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 성향이나 그런 걸 따라서 팀을 꾸리시고.
질문 더 있으시면은 면접 때 인당 받는 질문 개수라든가 진행 시간, 평균 진행 시간 같은 거 알고 저는 한 3-4개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본인이 하는 질문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와가지고 5개 정도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거의 한 3-4명씩 한 팀을 들어가는데 20분 이내로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따라 다르신데 마지막 할 말 같은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는 4명이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명만 마지막 할 말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조금 빨리빨리 손들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작년에 지탭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 마감 직전 날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마감 1시간 전에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안 했으면 1년 동안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 대학생으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소서에 쓸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를 정말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지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1년 동안 아무래도 보통의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늦게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달을 거듭할수록 계속 피곤해지고 지치실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옆 사람 보면서 버티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참다 보면 1년이 그래도 이미 있었다라고 느끼실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혹시 지택 수출기가 되는 사람들한테 약간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남이 봤을 때 정말 왜 하지? 그럴 거면 왜 해라는 말이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1년 동안 월화수목금 아침 10시 학교 와서 뭐 5시에 집에 가고 아니면 뭐 일이 있으면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나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1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근데 너 그거 돈 줘? 라고 물어봤을 때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그럼 그거 대체 왜 하냐고 이게 그냥 딱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정말 본인이 이걸 돈도 안 주고 왜냐면은 정말 자주 생각이 들어요. 이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정말 가끔 들겠지만 그때마다 그냥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이건 이제 면접용은 아닌데 이제 실제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것 말고도 해야 되는데 뭐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 보통 성과가 좋습니다. 면접에서는 그냥 열정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택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도 안 받고 진짜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진짜 자기가 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책임감이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